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자, 명사 플러스 명사를 수식하는 어구, 즉 형용사 어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영어가 존재하는 건 제가 가르치는 문법 세계 안에서는 팔품사 어구 3절의 그 역학관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어 팔품사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내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품사가 있고 덜 중요한 품사가 있습니다. 그 맥을 잡아서 1세대, 2세대, 3세대 가계대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설명하는 문법의 핵심이고, 그 가계도의 핵심의 요소들이 문장 안에서 5가지 패턴으로 구현이 되는데, 그 5가지 패턴이 자리가 있어요. SVOC라고 하는 자리 안에 그걸 갖다 끼우시면 됩니다. 적절한 자리에다가. 그 방법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자, 1세대 팔품사에서 제일 중요한 1세대는 뭐다? 명사와 동사입니다. 그 동사와 명사, 즉 아빠와 엄마는 가계도 안에서 오직 수식받기 위해 존재를 합니다. 아시겠죠? 2세대는 형용사와 부사가 그들을 수시하죠. 그리고 한 단어로 안 되는 형용사와 부사가 그 힘에 붙이면 그 다음 오는 단어들은 두 단어 이상으로 구와 절의 형태로, 즉 전치사 구와 접속사 절의 형태로서 또 명사와 부사를 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간단한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최대한 체계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말들이 실제로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문장에서 진짜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를 제가 증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형용사에 상당하는 어구 중에서 네 번째, 과거분사, 현재분사, 그리고 투부정사까지 했죠. 4대 준동사 중에서 무려 3개가 바로 형용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네 번째, 바로 형용사의 그냥 기본 단어로 끝났다면 두 단어 이상에 해당하는 구, 형용사 구, 즉 형용사 구는 뭐죠? 제일 간단하게 전치 형용사 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면구, 제 전치사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치사 구면 100% 뒤에 명사가 따라오고 그는 즉 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구다 해서 전면구라고 제가 100번 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치사 명사 구에 해당하는 이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서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전명 형용사구, 전명 부사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 형용사구라고도 표현하고 전치 부사구라고도 표현합니다. 문법적마다 대동소이하지만 이게 제일 맞는 용어죠. 전치 형용사구, 전치사 군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전치 형용사구, 전치사 군대 부사 역할을 하니까 전치 부사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팔품사 내용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형용사가 뭐를 의미하는데, 부사가 뭐를 의미하는데만 맥만 잡고 가시면 이해할 수 있죠. 형용사는 모양, 성질, 상태를 꾸며주는 말로서, 즉 꾸며주는 말, 뭘 꾸며준다? 명사의 성질, 형태, 상태를 꾸며주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명사를 얘기합니다. 즉 명사 상당어구. 그럴 때 전치 형용사구라고 그러고요. 부사, 즉 동사를 수식하거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니면 또 다른 형용사를 수식할 때 부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전치사이면서 전면구의 형태를 취하면서 부사 역할을 할 때 전치 부사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전치 형용사구 제가 1탄으로 한번 두 영상으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수없이 보는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 정말 많이 쓰는 문장인데, 문법적으로 이게 바로 전치 형용사 구였구나 하고 아시는 분은 정말 극소수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리고 성인들이 이렇게 직장생활하면서 시험도 준비하시고 이제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문법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전치 형용사구다, 전치 부사구다, 그런 말들의 개념을 완벽하게 잡아 나가시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실제로요. 영어에 대한 내가 언어적 센스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꽤 잘했다, 그리고 저 때는 영어가 80점 만점이었는데 80점 중에서 거의 70점 이상 되는 고득점에 해당한다 라는 그런 부류를 제외하고는 진짜 우리가 편하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년에서 한 9년, 10년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완벽하게 전치 형용사구를 설명해봐. 이게 뭔지 전치 부사구를 설명해봐. 정의 내릴 수 있니? 이 문장을 문장 안에서 쓸 수 있겠어? 구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나는 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면 그분들은 이미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잘 하시고 굳이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되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취지는 정말 평범한 여러 분들, 그 중에서 문법을 학창시절에 조금 그런 애환이 있으셔서 좀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이 영상의 취지인 만큼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수준이 이미 이렇게 오르셨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셔도 되는 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문장을 전에 볼 수 있어요. The city on the hill will be destroyed. 자, 뭐죠? 우리 같은 패턴으로 가봅시다. 제가 이미 마침표로 P를 찍었지만 여기서 동사 찾으세요. 동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will,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자, 조동사 그리고 동사 원형 왔네요. 이게 동사 be, 근데 미래 조동사 이게 하나로 묶어서 will be가 동사입니다. 미래 동사죠.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있으니까 문장이 맞네. 그럼 자동적으로 뭐죠? 동사를 중심으로 그 동사 앞에는 주어가, 그 동사 뒤에는 보호 또는 목적어가 온다라는 동사 중심주의를 즉각적으로 발동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전체가 통째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명사에 상당하는 구가 되겠죠. 안 그래도 이 안에 동사가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다? 명사 구라고 이름을 붙이셔야 정답입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이 뒤에는 보호 또는 목적어가 올 텐데 이 비동사는 뭐다? 불완전 자동사라 그랬죠. 빼박 바로 1형식 아니면 2형식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2형식으로 갔네요. 왜? ed가 붙은 과거 분사를 쓰셨네요. 과거 분사를 쓰면 뭐가 됩니까? 과거 분사는 뭐다? 형용사. 형용사는 뭐다? 보호 자리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C가 되는 겁니다. SVC, 즉 이거는 2형식이겠죠. 이거는 아무리 길어도 2형식입니다. The city,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city라고 하는 그 도시, 도시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꾸며주고 싶어. 자,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나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저는 전치사를 이용한 형용사구로 표현할 겁니다. 자, 전치사가 나왔네. 전치사 하면 100% 확률로 뭐가 나온다? 100% 확률로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구를 이룬다가 바로 전명구, 전치사구의 핵심인데요. 전치사구는 크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전치 형용사구와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 전치 부사구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앞에 명사가 있네? 명사를 꾸며주네.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건 자동으로 전치 형용사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만 의미 관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도시는 도시인데 어떤 도시? 언덕 위에 있는 비록 장소를 말했지만 이건 장소로 말하는 것보다 언덕 위에 있는 그 도시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더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구는 이게 비록 장소지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실제로 의미상으로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선생님 이거 전명구 장소를 나타내니까 부사구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부사구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정확한 정답이 따로 있습니다. 왜? 이게 만약에 정말 부사였다면 부사는 주로 어디 나오죠? 동사를 수식하거나, 그쵸? 앞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없어. 아니면 다른 형용사를 수식해야 돼. 부사는 오빠인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아니면 앞에 다른 부사가 있어야 돼. 다른 부사를 수식하니까. 아니면 이게 참 맨 문장 앞에 있으면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니까 문장 앞에 있으면 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명사가 그 앞에 떡하게 버티고 있네요. 그러니까 빼박으로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비록 장소를 나타내는 장방시에 해당하는 부사적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명사를 한정해서 꾸며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한정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형용사 용법 중에서 한정적 용법 아시죠? 제한적이라는 말이죠. 그 명사 자체를 앞에서 바로 꾸미면 앞뒤나 뒤에서 딱 꾸며주는 거예요. 보로서가 아니라. 이런 게 바로 제한적, 한정적 용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명사와 딱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그 집이란 말입니다. 역시 받침 니은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치 형용사구라고 보시는 겁니다. 언덕 위에 있는 그 집을 이렇게 작문하는 겁니다. The city on the hill. 그러면 부산에 있는 그 도시, the city at 부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그 도시. 이게 장소지만 넓게 광의적 의미로 보면 전부 다 전치 형용사구였던 거죠. 왜? 명사가 버티고 있었던 이 하나의 팩트 때문에. The fact that there's a noun before the adjective. 그 형용사 바로 전에 바로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한정적인 전치 형용사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했다 볼 수 있죠. 명사 뒤에 전치사구, 전치 형용사가 오는 명사의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will be, 될 겁니다. 될 것이다. 될 것
이다. 왜? will이 미래, 의지를 나타내니까. 될 것이다.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되는 상태일 것이다. 뭐가 되는 거죠? destroyed. 분사죠. 과거 분사를 썼네요. 과거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자, 의미를 느껴보십시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과거적 의미가 들어가고 수동적 의미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destroy가 파괴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로. 이거에 수동에 받침 니은이 드는 걸 바꿔 트랜스폼 해보시면 파괴되어진 또는 파괴된 이라는 말이 되죠. 이미 파괴된 과거의 의미 들어갔죠. 파괴되어진, 이미 파괴를 누가 파괴를 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미 과거에 파괴되어지고 수동이죠. 자기가 발이 달려서 스스로 때려서 자기가 파괴됐나요? 그 도시가? 아니죠. 누군가의 주체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동이 돼야 되고 이미 파괴된 결과가 돼야 되니까 과거 분사가 의미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city는, 언덕에 있는 그 city는 will be, 될 거다. 이러한 상태가 될 거다. 파괴되어진 상태가 될 거다라는 이 형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The city on the hill will be destroyed.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제가 일부러 병치를 시켜서 똑같은 말을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 영상을 만들 때 고민했던 것이 전치 형용사 쓰면 들으시는 혹자의 몇 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몇 분 안 보시지만 제가 이 실전편을 만드는 것도 소수의 몇 분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혹시나 아마 제가 파서블한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전치 부사 예를 들어주세요 할 것 같아요. 이게 전치 형용사고라면 진짜 전치 부사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드리려고요.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똑같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구를 이룬다. 구니까 형용사냐 부사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대부분의 장방시는 부사야. 그러니까 이것도 장방시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하니까 부사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 명사 때문에 빼박 형용사라며. 그러면 진짜 빼박으로 부사인 예도 한번 들어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오빠인 형용사 수식하고요. 엄마인 동사 수식하고요. 또 다른 자기 자신은 부사를 수식한다 그랬죠. 아니 문장 앞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요. 이 문장 보십시오. 마침표를 찍었지만 또 동사 중심주의 입각해서 동사 찾아보세요. live, 살다라는 동사가 여기 있네요. 수로가 여기 있어. 그러면 수로를 중심으로 앞에는 주어가, 뒤에는 뭐가? 보호 또는 목적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도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일형식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live, 살다, 살고 살다라는 자동사가 왔네요. 자동사니까 즉각 1형식 또는 2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형용사면 2형식이 되는 거죠. C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부사가 되는 거면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죠? 그럼 자동으로 이 문장은 1형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 자동사라는 걸 알았어. 자동사는 자동으로 1형식이나 2형식이 되고 이게 만약에 타동사라면 3, 4, 5형식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자동사야. 자동사인데 이게 뒤에 올 말이 보호가 왔다면 이 형식이 되는 거죠. SVC가 되니까. 근데 이 뒷말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부사야. 부사는 수식 없거든요. SV 없이 해당이 안 돼. 그러면 SV에서 끝나니까 이거는 완전 자동사 1형식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1형식인지 2형식인지만 이제 알면 되겠네요. 자, 그들, they라고 하는 건 3인칭 복수죠. 그들은 산다. 살고 있다, 산다. 자, 어디에 사는데, 어디에, 뭐뭐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한글에서 부사적인 겁니다. 을을로 끝나는 게 아니죠.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뭐뭐에 장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on the hill,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언덕 위에 라는 말이 됐습니다. 장소를 나타내죠. 부사인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장소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서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앞에 뭐가 있죠? live라는 동사가 있네요. live라는 동사가 있네요. 동사. 부사는 동사 수식. 동사 있네. 아빠 앞에는 뭐가 있었죠? 명사가 왔었지. 근데 지금 얘 앞에는 뭐가 있죠? 이 앞에는 명사가 있다면 이 앞에는 동사, 수로가 있네.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뭐다? 부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빼박 형용사가 된 거고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빼박 부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팔품서고 3절의 가계대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광의적으로 그리고 더 높은 하이 레벨에서 쳐다보셔야 됩니다. 문장을 째려보셔야 돼요. 이것들이 문법적으로 어떤 뜻을 함의하고 함축하고 있는지 문법적으로 여러 단어들이 나열된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들을 파헤치고 이것들의 조각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서 내 머릿속에 파티션을 해서 구획화 시켜가지고
명사 칸에 넣을지, 동사 칸에 넣을지, 전치사 칸에 넣을지, 형용사 칸에 넣을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고 정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분류가 되면 그 분류학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문법적 개념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올 장문, 그리고 직독직해, 그리고 해독하고 이렇게 통역하는 그런 데까지 이제 뻗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단어와 문법으로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전치부사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치 형용사구, 이건 전치부사구.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는 다른 영상, 바로 2탄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영상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